안녕하십니까. 주식 3대 천왕 박정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주식 투자 괜찮았습니까? 월요일 증시까지는 국내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화요일부터 지속적인 반등력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상승 이슈가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까지 미국 기술주의 하락력이 조금 많이 나왔죠. 이 AI 거품론 그리고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제작 소식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이끌면서 월요일 날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이 대표 이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안 판결을 받으면서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9월 중순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인 반등력을 잘 이끌어냈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렸죠. 바로 금요일 날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8월 비농업 부분 이 신규 고용이 2만 2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 이전치가 지난달에 한 7만 9천 명이 나왔고 원래 예상치는 7만 5천 명이었는데 확연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또 실업률도 4.2%에서 4.3%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고용 지표 둔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다소 또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력도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부 이 미국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상승력이 몇 가지 나왔죠. 바로 이 브로드컴과 오픈 AI가 이 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AI 칩을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브로드컴이 굉장히 또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이 앨런 머스크에게 엄청난 보상을 또 줄 것이다라는 또 어떤 그 이사회의 결정이 내리면서 이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또 쭈루룩 상승이 나오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좀 선별적인 좀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우리 김선상 파트너 인사해드리고요. 이번 주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까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시장이요? 네. 네, 눈으로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예. 시장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별 변화는 없어요. 박스권. 네. 예. 그냥 그대로 평양 박스권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지금 정확히 보니까 8주 주봉상 보면 8주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난 7월 말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7월 중반부터 거의 네. 그렇게 박스 됐어요. 신고가가 7월 중반에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지수가 거기에 이제 신고가 딱 치고 나서는 정체기가 7월 중반 이후부터 났으니까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박스 피해요. 근데 이제 박스 피해 특징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오르면 많이 못 가요. 예,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박스권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 벌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동안은 좀 강력한 장세였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5월, 특히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랠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대형 주고 막 미친 듯이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가요. 웬만한 종목들 안 가요.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 게임이 어디서 벌이냐. 이제 개별 종목,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그런데 이제 그냥 띄우는 게 아니죠. 뭔가 이제 명분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지금 호재성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관세 영향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관세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 고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고,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나오지 않죠. 시그널이 나오려면 한두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분명히 지표들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8월 달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비슷하지만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요.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가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지표들이 안 좋으면 이제 아무래도 고용 둔화,
소비도나 이러면 이제 연준에서 아 금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호재성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대형 이벤트는 사실 이번 주에 저거이죠. 북중러, 예.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예. 전승절에서 모였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주식 시장에 뭔가 명분거리를 만들 거는 별로 없죠. 없죠. 예,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원식 의장이 네. 예, 김정은을 예, 가서 이제 잠깐 잠깐 만났다는 거. 근데 이제 뭔가 만나도 뭔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지가 않았거든요. 또 박지원 의원님도 가셨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김정은이 액션이죠. 김정은이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만나겠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만나진 않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가셨으니까 뭔가 코멘트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조금 이벤트성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북중로 자기들 이제 과시하려고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미죠, 반미. 그쪽은 북한, 중국, 러시아 쪽은 반미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 제시처를 보였잖아요. 전승절 이벤트 보니까 열병식 보니까 와 진짜 왓소리 나오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가장 컸는데 지금은 이제 호재성 이벤트가 적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이제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 이제 뭐 계속되죠. 반도체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바바가 또 자체칩 개발한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화가 돼서 그럼 알리바바가 자체칩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기술이 그만큼 중국이 많이 지금 향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술이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그런 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부장 업체들. 그러니까 메이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갇힌 상황에서는 신고가를 내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반도체 칩 관련해서 자체 칩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도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자체 칩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런 것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명분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번 주에 그 얘기했어요. 이제 K-바이오. 네. 뭐 사실 이제 몇 년 전에도 K-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펀드 조성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때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들이 강렬한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이제 기술 이전권이 있는 것들, 예,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분거리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시장에서 가장 큰 명분거리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매매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쪽 아직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미국 물가 지표가 조금 올라가는 추이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고용 지표까지 둔화가 됐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제대로 안 한다면 증시가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9월 중순에 FOMC에서 만약에 B컷을 안 할 경우, 그러니까 0.5% 인하를 안 할 경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망감이 들겠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B컷이 아니라 1%대로 내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잖아요. 연준 파월 의장 자르겠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실망감이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9월 초반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9월 중반까지는 네. 뭐 무난하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나스닥을 보면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5개월 지금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고점은 안 나왔는데 5개월 전에 상승 탄력도가 10%, 그러니까 상승률이 10%면 지금 보면 2달 전부터는 3%대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 기조가 유지되지만 힘이 약간씩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중반 넘어가면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또 이제 9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담 참여 안내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 0269, 02-3772 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체크해보는 증시 삼라만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우리가 사면을 한번 이제 체크해드렸고, 근데 사면 괜찮은 흐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군함 해외 건조 이제 제한법을 이제 우회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방안 검토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그때 우리가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한 좋은 흐름이 이제 지난주 나왔고요. 또 이제 수소 관련 이슈 이제 지목을 하면 잠수함 뭐 이제 그런 수주 이슈부터 이것저것 체크하면서 이 범한 퓨어셀을 이제 꼽아드렸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하죠. 근데 여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BH 살펴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체크하는 이런 시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어떤 또 이슈를 또 준비해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힌트를 드렸죠. 제가. 네네. 네. 사실 이제 바이오 쪽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K가 들어가죠. K 푸드, K 콘텐츠, K 방산, K 원전 다 K죠. K. 그러니까 K 바이오, K 바이오. 뭐 제목은 이제 K 바이오 글로벌 출격 시장에서 주도 섹터 부각되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지원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바이오 펀드 조성 얘기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바이오 펀드가 조성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민간이 참여를 해서 규모를 8천억에서 뭐 1조 이 정도 규모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은 이제 진짜로 기술 좋은 쪽에 많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수혜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올릭스가 9천억짜리 이제 기술 이전을 시키면서 잭팟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기술 이전권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 이전권을 터뜨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수천억이나 수조원의 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인정을 받은 것들이 글로벌 빅파마하고 이런 쪽에 당연히 협약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신생 기업들이나 새로운 기술에서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제 바이오라는 게
요즘은 이제 예전에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제약사들이 전부 지금도 뭐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뭐 신약을 많이 만들지만은 제약사들은 신제품을 가지고 사실은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신제품은 신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완전히 없는 물질을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임상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번 주의 흐름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주도 섹터 그동안 주도 섹터는 부재잖아요. 우리가 7월 달까지도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 주도 섹터가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8월 이후에는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K 바이오 쪽에 저는 좀 제목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못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쪽에 좀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 바이오헬스 R&D 연구 개발을 역대 최대 규모 금액으로 편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1조 원을 넘어섰어요. 1조 1,232억 원을 지금 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 국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메가 펀드를 현재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임상 3단계와 같은 이 고위험 구간의 투자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이 특화 펀드를 별도로 마련하겠다. 또 거기다가 성과 기반의 자금 지원 제도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이 AI 분야에 대폭 강화하겠다는 요 코멘트가 또 이 의료 AI 관련주들을 또 끌어올리는 또 그런 흐름이 금요일 날 살짝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뭐 네. 지금 자금 조성이 잘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자금 조성이 되면 이걸 확실하게 확 밀어붙이는 그런 좀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펀드 얘기도 나오고 많이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자금 집행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은 사실 투자 위험도가 큰데 그래도 국내에서 기술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블록버스터 사실 신약을 못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에요, 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소업체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려면 임상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걸 견디질 못해요. 아니 누가 매출이 안 나오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가능한데 사실 대기업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저걸 해도 매출을 일으키기가 힘든 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사실은 시장성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안 팔려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우리나라 SK가 백신 만들었어요. 매출이 안 나와요. 안 나왔죠. 전부 이제 다 화이자 거라든지 너무 모더나 늦게 만들어서. 그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효능이나 효과 면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K 바이오 신약들이 지금 38호까지 있거든요. 그럼 괜찮거든요. 근데 안 써요. 만들어도. 근데 그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제는. 왜냐하면 돈 몇천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도 매출이 안 뜨면 허공에서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업체들이 사실은 실제로 신약을 만든다. 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지금 같은 시스템 같으면 못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돌파구가 임상을 1상, 2상 진행을 하고 그냥 기술 지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로열티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통째로 매출을 가져가려면 3상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상업화에 성공해서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자기들 자체로.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럼 대기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로열티 받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중소업체들은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3상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3상까지 진입을 안 하고 1상, 2상에서 그냥 기술 지원 시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세들이 많이 터질 거라고 보고. 그럼 아직까지도 그냥 기술 이전 이슈가 가장 핫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넘버원이죠. 왜냐하면 기술 이전 시키면 최소한 로열티 몇백억이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약금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계약금을 많이 거는 업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10억을 걸으면 계약금을 파기를 할 수 있어요. 중도에. 네. 임상을 하다가 이거 기술이 별로네? 하면 파기해요. 그럼 계약금 돌려받지 못해요. 근데 글로벌 업체들은 몇십억 정도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몇백억 정도 계약금을 거는 간혹 있어요. 빅팜하고. 그런 거는 계약 파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아직도 일단 뭐 코스닥이 가려면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에 한번 주목을 해봐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신경을 써볼 만한 이슈를 제가 또 뭉텅거리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를 일단 실행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다시금 반등력이 나왔지만 하필 이 고용 쇼크가 또 증시를 또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9월 중순에 금리를 얼마만큼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더 나아갈지 말지 이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만약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잠깐 이제 반등을 이제 이루어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금 또 이제 부진한 흐름을 또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네. 뭐 이제 우리가 금리를 뭐 비컷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비컷을 한다면은 어쨌든 좋은 그쵸. 호재성이 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이에요. 네. 금리를 많이 내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물가 때문에 네. 올리지만. 근데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버티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결국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는 호재예요. 제약 바이오는. 근데 제약 바이오는 또 특히나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전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전혀 안 탑니다. 근데 금리 인하 수혜줘요 또. 금리가 낮으면 왜냐하면 R&D 투자는 이제 대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R&D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면 되는데 대부분 중소업체들은 돈 빌려서 연구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바이오는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거리는 생기는 거예요. 비컷을 한다면은 바이오 쪽은 더더욱 수혜가 강해지겠죠.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학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6월 9일부터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폐암 학회가 잡혀 있고요. 10월 달에 유럽 종양 학회가 있고 11월 달에 월드 AD 샌디에이고 면역 항암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올해 연말까지 종양학회 붙어 해가지고 폐암 계속 잡혀 있어요. 예, 글로벌. 그러니까 그 학회가 잡혀 있다고 해서 바이오가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출격하는 K 바이오 업체들이 거기서 논문 발표나 이제 학회 IR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그 스케줄이 꽉꽉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을 콕콕 집어내려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오를 이번에 네. 제가 그 3대 천왕에서 밀었잖아요. 헬릭 스미스 바이오 얘기 그때 드렸잖아요. 엔젠시스 얘기해드리면서. 그렇죠. 예. 그게 이번에 160% 터졌잖아요. 올릭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크게 터질 만한 것들은 꼭 재무제표에 또 기미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건 헬릭 스미스는 확실히 저도 딱 느끼던 게 재무제표 보니까 확실히 개선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들어온 게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시세가 많이 나는 건요. 안 좋았던 게 좋아지는 게 시세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더 좋아지는 것도 물론 시세가 나요. 근데 폭발력은 되게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면 그건 되게 많이 가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 전부 다 이 ESS용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3개월 전에도 3대 천왕에서 네. 그 2차 전지 주목을 안 할 때 네. 캐집 돌파에 대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SK 네. 이터닉스. 네, 이터니스 추천도 하고 그다음 ESS 에너지 네. 전에서도 내가 데이터 센터가 많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로 이제 캐집을 돌파할 그죠. 그 그쪽을 명분이 좀 된다.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언급을 이제 했었죠. 한 달 정도
터졌어요. 그래도 네. 2000.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아직까지는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기를 탈피를 하려면 새로운 배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든지 이미 이제 사실은 개발 진행 단계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지만 완벽한 상용화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려면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는 그렇게 재미는 없다는 얘기도 제가 몇 주 전에 했어요. 2000년간. 그러니까 ESS 에너지 장치 자체는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은 많이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서 중성주들 뭐 캐파가 늘어나는 것들은 관심도를 둬도 되지만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종목들이 네. 몇 종목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을 몇 가지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네. 그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하나 또 찍으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한번 불러보면 일단 사막 콘덴서가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 SS용 이 배터리 커패시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부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 프로테크가 이 삼성 SDI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 부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프로테크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중 엔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ESS용 이 순행식 쿨링 시스템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이제 아모 그린텍이 이 기지국 중계기용 ESS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삼성 SDI가 이제 ESS 전자장치 제품을 선보일 때 이 기지국 용도, 한마디로 통신 용도 이제 언급을 할 예정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 그린텍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유니테크노가 이 삼성 SDI의 이 셀 케이스를 ESS용 이제 셀 케이스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엔캠이 이제 본격적으로 ESS향 전해액을 이제 납품을 더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엔캠까지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네요, 되게. 네. 저는 사실은 ESS 에너지 장치를 네. 이제 몇 달 전에 SK 네. 이터니스 제가 추천하면서 여기서 네. 이제 한 70%가 넘게 터져버렸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관심도를 껐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런데 SK 이터닉스는 뺐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 이제 모든 IT 부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캐피스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가 사실은 점유율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사마가 점유율이 높은데 주가는 참 지질이 궁상처 안 가요. 자, 그래서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원탑은 사마가 되지 사마 않을까. 콘덴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이미 한번 딱 급등이 딱 나온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잡는. 근데 원래 사실은 사마 콘텐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주가가 워낙 좀 궁뎅이가 무거운 주식은 저는 잘 추천 안 하고 예, 방금 이런 것도 잘 찍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관심은 있지만은 저는 실전에서 저기 만약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회원들한테 뭐 추천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익이 날 것 같아.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저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예, 관심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궁둥이 무거운 것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사마는 이번에 운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관심도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이슈에서 대표 종목은 이 사막 콘덴서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지속적으로 조금 이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갤럭시 S25 FE 신제품을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이제 갤럭시 언팩을 조만간 열어서 9월달 말이나 아니면 10월 정도에 이 언팩 행사를 열어서 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한번 2번 접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이제 선보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확장 현실 XR 헤드셋과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과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AI 이 스마트 글래스 안경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 섹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계속 써볼 필요성이 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도 이제 이번에 또 공개를 9월 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판매량이 또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도 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출하량이 전작보다
3.5%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되는 그러한 현재 지금 기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던 BH도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BH를 비롯한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폴더폰 관련해서 조금 관심도가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은 뭐 AI를 탑재를 하고 또 애플도 탑재를 하고 또 이제 뭐 신제품도 나오고 좀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한 4, 5년 동안 보면 좀 혁신적인 기술은 좀 미흡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인공지능 탑재한 게 AI를 탑재한 게 그나마 혁신적인데 그 외의 기능들은 그렇게 저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사실 비전 푸는 거 그거 해서 가격은 비싼데 그렇게 흥행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폴더폰 관련 그 부품들은 수혜는 받아서 주가는 좀 올라가지만 폭발적인 그 시세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주가를 부각받고 있는 세 종목이 있어요. 예. KH 바텍, 예. 그다음에 BH, 예. 그다음에 BH는 잘 가고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파인엠텍. 파이넴텍. 세 종목 하나 고른다면 파이넴텍이 이번에 좀 세게 움직임이 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도는 저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뭐 세 종목 중에서 파이넴텍이 그나마 그나마 예, 아직 시세가 제일 잘 나왔으니까요. 예, 제일 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 기술은 뭐냐면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에 보면 매트릭스 보면 쫙 펼쳐지잖아요. 이거 화면이 네. 예? 가상 화면이 딱 펼쳐. 그 정도 그 기술이 아마 나올 거야 아마. 안경에서 딱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찾고 싶은데 딱 스크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네. 굴절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딱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빨리 찾아냈어. 이거 안타깝네요. 이거 빨리 여러분들한테 찾아냈어요.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네.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만들지? 근데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야지 저는 돌풍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신제품 나와서 혁신적이지 않. 그러니까 애플이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폰을 처음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잖아요. 그런 네. 혁신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이제 없던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나와야지 좀 정말 부품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강렬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폴더폰은 관심도가 좀 둔한 편입니다. 그나마 아까도 얘기했지 파이넴텍. 그러면 스마트 글래스 관련 종목을 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네. 이거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못 해와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공개 방송 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일단 이미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파이넴텍을 한 찍어드렸지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그나마 이제 신경 쓰는 게 이제 이 스마트 글래스 관련 쪽을 한번 특히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한번 눈여겨 보아라.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 환경부에서 이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초안 관련 공청회를 다음 주 12일 날 금요일이죠. 그때 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이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0%인 유상 할당 비중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전사 등 다배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지만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몇 종목씩 또 갖고 왔어요. 또 찍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수혜를 좀 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수혜를 타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신재생이라든지 환경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고정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후 변화가 뭐 몇십 년 전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지금 많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금 여름 되면은 아시다시피 뭐 비도 굉장히 그냥 뭐 물폭탄이 내리고 거기다 온도도 뭐 40도는 막 그냥 제일 더울 때는 넘어가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 40도 가지 않았어요. 그쵸. 최고 네. 더워봐야 네. 한 34, 5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가는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일정 부분 많이 받는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그런 것들만 좀 꾸준히 제가 가자. 한번 또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러셔야 돼요. 자, TKG 휴캠스, 한솔홈덴코가 이제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에코바이오, 이 탄소 배출권의 개발 및 판매,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도 같이 좀 찝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SGC 에너지, 국내 민간 발전소 최초로 이 CCU 시설을 가동해서 연간 10만 톤의 탄소 포집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에코아이,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전문 업체죠. 에코아이가. 그래서 요 종목까지 한정 후성도 있지 않나요? 후성도 있는데 제가 뺐어요. 그거는 그 좀 예. 특수가스 쪽이니까. 예, 특수가스 쪽이요. 그쪽이 비중이 많죠. 원래 TKG 휴캠스가 원래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좀 네, 많이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좀 소외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질적인 소외를 받는다면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TKG 휴캠스를 보셔도 될 거라고. 긴 안목은 TKG 근데 휴캠스.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폭발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은 그럼 별로 에코아이? 별로 그렇게 관심도는 없어요, 사실은. 아. 근데 이제 한 종목 찍으라고 하니까 네. 그냥 조금 긴 암호로 TKG 휴캠스 정도. 긴 안목으로 네, TKG 그렇죠. 휴캠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살펴보시면서 요 이슈 전후로 한번 단기적인 급등력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또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슈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있으면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담 참여 안내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전화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 02-377-0269,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타픽 다음 주를 이제 어떤 종목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타픽 종목을 하나 또 찝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픽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김성사 파트너님이 매주 좋은 종목을 찝어드리면서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그중에 또 타픽 중에 타픽이 헬릭스미스입니다.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죠. 다시 한번 어떻게 또 이 현 시점에서 대응이 또 가능한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엔젠시스 이슈 얘기했고 노스랜드 네. 쪽에 이제 그 품목허가 받으면 이제 로열티도 유입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준희 파트너님 그때 딱 이거 보니까 현금성도 들어오고 네. 괜찮아지겠다. 아니 이게 예. 딱 재무적으로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갈 준비를 다. 거기다가 이제 이슈까지 딱 들어오는 순간 네. 급등력이 팍팍팍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갈줄 명분이 몰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잘 맞죠. 네. 근데 이제 4주 연속 지금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과열권에 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이제 7,000원 넘기고 나서는 조금 이제 조정 과정이 좀 나오죠. 근데 이제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슈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과열권에 진입하면 일주일에서 길면 2주 정도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10,000원대까지도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 2주 정도는 가격 조정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2주 정도는 가격 조정을 좀 염두를 하지만 10,000원대까지는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공략할 종목은 무엇인가요? 바이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제를 네, 바이오를 잡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이 올릭스뿐만 아니라 프로티나인가요? 야, 이거 프로티나도 이번에 신규 종목인데 대단히 잘 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G2G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제가 생소하긴 한데 잘 갔네요. 뒤져보니까 네. 벌써 이제 단기간에 50%에서 뭐 더블도 바로 터뜨렸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업 구조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독특하더라고요. 프로티나나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프로티나는 이게 바이오 베타, 그러니까 이제 블록부스터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부스터 신약,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약을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을 만드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이 물질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3년, 4년 걸려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자체 항원 분석 플랫폼을 갖고 그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그 스피드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3년, 4년 걸릴 거를 한 3개월, 6개월로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 그 기간이 무지하게 단축됩니다. 한 12배 정도 단축. 그러니까 임상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량 신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팔린 약을 개량해 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블록부스터 신약들이 특허가 보통 15년, 20년 이게 잡혀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이오 베타로 개량으로 해버리면 특허의 그 침해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JP 모건에서 이제 지분을 5%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사업 모델이 없어요. 해외 쪽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터졌는데 단기엔 좀 부담감이 있지만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은 뭐 국내 대기업입니다. 네, 대기업 중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선정한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날씨가 아직 덥잖아요. 네. 예, 겨울 되면 뭐 하죠? 이제 독감? 예, 독감. 네. 예, 주사. 그러니까 몇천억 단위가 나와요.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은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독감 매출을 포기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몇천억 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매출이 안 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주긴 했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뭐냐면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해가지고 패치. 우리가 저도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좀 주사를 맞긴 했는데 주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예, 패치제로 예, 약물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백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들, 이런 탈모약 이런 것들을 패치제로 지금 많이 응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시장성이 매우 좋아요. 제가 보기엔 이 마이크로 니들 시장은 저도 사실 주사를 맞긴 맞는데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사 맞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독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많잖아요. 대상포진도 있고 요즘. 그런 것들을 이제 패치제로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요즘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SC 제형이기 때문에 주사제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구용으로 만드는데 패치제로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런 사업에 지금 진출했고, 그다음 이제 자체 개발한 이제 수두 백신이 있어요. 스카이 바리셀라라고. 이게 이제 연 시장성이 이제 한 꽤 커요. 8조 원 정도 규모가 돼요. 이게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도주, 그러니까 2회 접종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까지 갔기 때문에 뭐 몇 년 안에 상업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또 한 가지는 CDMO 기업인 그 IDT 바이오로지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연매출 한 1조를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지분 이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아시죠? 예, 지금은 경영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빌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게이트 재단이 뭘 하냐? 백신 만들어요. 장티푸스, 콜레라, 로타바이러스 이런 거 백신들을 못 사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고 12년간이가 10년 이상 지금 협력 관계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만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빌 게이츠 방한했을 때 그래서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된다면 충분히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쑥쑥쑥 또 이제 살펴봤더니 이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긴 하네요. 왜냐하면 재무구조적으로 원래는 이제 부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축소하는 기조로 갔었거든요. 2023년까지는. 네. 근데 갑자기 부채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렇다는 것은 계속 뭔가에 좀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일을 좀 벌리고 있다라는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을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정부 기대감 한마디로 이 K바이오를 이제 5대 강국으로 뭐 키우겠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또 하면서 이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대표 기업으로도 또 이렇게 참여를 했던 또 이제 그런 사실까지 지금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해외 쪽에서는 삼성바이오 셀트로를 모르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SK도 이제 확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K바이오 이상을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제가 보기에는 매력이 있다고 봐서 선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뭔가 이제 이슈를 하나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혹시 언급을 해주셨나요? 매수가는 이제 49,000원대 이하는 뭐 주면은 뭐 당연히 다 잡아야 되고요. 네. 손절가 42,000원 잡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조정시에 담으시면 되고요. 일단 공식적인 건 시초가로 잡힙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면 시초가로 이제 잡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싸게 사시려면 조정시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2,000원 손절가, 그다음 목표가는 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49,000원 이하, 손절 라인은 4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재무 구조적으로 뭔가를 지금 터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하나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JG 이제 세종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할 것 같아서 일단 찝어보았고 최근에 주가도 조금 이제 이 8월 달 들어서 급등력이 살짝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세도 드디어 바닥권을 탈출해서 살아있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일본산 자동차 관세의 15%이 관세를 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25% 관세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도 낮춰줄 수 있는 이 행정명령의 서명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 이게 한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도 또 언급이 될 수 있고 이미 그 현대차랑 같이 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메타 플랜트 인근에서 이 전기차 주요 부품, 이 배터리 팩을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미 뭐 메타 플랜트 인근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2개 더, 그러니까 총 3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메타 플랜트,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 SJG 세종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배기구, 뭐 촉매 장치, 소음 저감 머플러, 배기열 회수 장치 이런 이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키는 배기계를 만들고 있는 이 SJG 세종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일산화탄소 제거기와 이중연소 연료 이 개질 기등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센서 기술 중심의 이 고부가 가치 전장 부품 핵심 자회사인 아센텍을 코스닥에 상장을 시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수혜로 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JG 세종 지금 이미 좀 급등력이 좀 쭉 나와서 살짝 조정받고 다시 양봉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좀 공략을 하면 좋은데 원래는 이대로 좀 금요일 날 눌렸으면 요거 한 5,500원 정도 선에서 5,200원까지 분할로 매수하면 다시 또 급등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필 금요일 날
양봉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한 6천 원 정도 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조금 느긋하게 모아가는 전략을 좀 구축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대로 그냥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한 7,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 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바닥을 막 탈출하면서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계속적으로 월봉상 부딪혔던 이 120 월봉선을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선을 살짝 넘기면서 한 7,400원 정도 한번 찝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존재해서 목표가는 7,400원 정해보았고 손절 라인은 일봉상 기준선 라인 한 5,200원 정도 라인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200, 요 밑에 살짝 미친 5,2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잘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SJG 세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보니까 관세의 영향은 뭐 네. 약해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동차주들은 사실 이제 수출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내수 현대기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에서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 이게 관세가 또 우리도 이제 타결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고 또 이제 보니까 뭐 실적도 늘어나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나쁜 건 없는데 8월 달에 좀 많이 올린 게 이제 40% 이상 올렸더라고요. 네, 많이 올렸어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데 2차 파동이 나온다면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한 7,400원, 500원 그 정도 선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바로 그 고점 돌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눌릴 때 좀 네.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요거는 좀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종목 상담 참여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2-377-0269, 02-377-0269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SKC SKC 네, 98,100원. 98,100원. 네. 비중은요? 5%. 5% 조금 사셨네요. 네. 현재 이제 SKC 지금 거의 뭐 본전 수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한 5%만 더 사면 안 될까요? 5%더 사는 거. 네. 최근에 SKC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생분해 플라스틱 자회사인
이 SK 지금 리비오라는 지금 회사를 현재 지금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유리기판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양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이런 것들이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죠? 네. 아, 예. 사실 SKC는 뭐 재무적으로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도 있거든요. 네. 반도체 쪽도 있긴 한데 소재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분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작년에 한 2천억 이상 발생이 됐고, 올해도 지금 사실은 실적이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도 다각화, 방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은 있긴 한데 조금 부진한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은 또 이제 그 개별 중성주가 아니거든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중급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은 치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야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2차 전지 쪽에는 좀 그다음 한동안은 계속 부진이 계속되고, 조금 뭐 실적은 개선될 추이는 좀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폭적으로 당장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매력으로만 따진다면은 제 생각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올라가면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이 좀 오래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도 한 6개월 이상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오면 한 10만 원 이상, 아니 11만 원, 12만 원대 저항이에요. 만약에 11만 원 정도 가면 팔고, 그러니까 더 사시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조정해서 사셔야 돼요.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9만, 예를 들어서 뭐 9만 한 5천 원 이하, 그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끌고 하시는 것보다는 박스권에서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실적 부진을 타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과 이슈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이고요. 가격적인 전략 역시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대략 9만 5천 원, 9만 6천 원, 9만 5천 원, 9만 3천 원, 이 정도 선에서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승이 나와봤자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조금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SKC는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SKC를 비롯한 이런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동력은 있죠. 뭐 유리기판에 따른 뭐 성장 동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어떤 성장 동력,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면은 쉽게 가지를 못합니다. 미국 기업들도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쉽사리 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를 현재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거기다가 이제 이슈까지 같이 조금 불어오는,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다날 8,500원에 10%요. 어떤 종목이요? 다날. 다날. 예. 다날 8,500원에 10%. 예. 이거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냥 덥석 누르셨네요.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예. 여러 호재가 많대요. 예, 호재가 많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예, 뭐 지금 싱가포르 그쪽하고도 연결돼가 있고, 네. 서클, 뭐 엑셀라, 뭐 다 연결돼 있대요. 네네.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많은 주가 가지를 보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요 기대감으로 많은 보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향후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러면 요 다날 먼저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뭐,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들어가셨죠, 선생님?
8천. 예, 최근에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다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그 강력한 시세를 냈어요. 이게 이제 원래 휴대폰 결제, 그다음 뭐 벨소리 다운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10,000원대 돌파하고 나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시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급등이 9,000원대 저항에서 좀 저항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9,000원을 뚫어주면은 저기 10,000원 이상 또 가거든요. 파동은 남았다고는 보는데 이제 다음 주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9,000원을 못 뚫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제 박스권 저점은 7,100원이고요. 그럼 이제 9,000원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9,000원을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7,000원대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9,000원 뚫으면 조금 더 보유하시고 9,000원 못 뚫으면 그냥 던지고 나오세요.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10,000원 파동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박스권이 오래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해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은 좀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8월 22일 날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1,700원 이상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고 8,200원 무너지면 그냥 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8,200원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나오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또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가 1,700원 정도 자리. 그래서 1,700원 정도 자리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관점 취해 보시고 시세가 뭐 생각과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간다. 그럼 12,600원.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세를 주는 대로 8,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시세를 주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단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저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10% 엔지니어링. 3만 원이에요. 예, 예. 10% 3만 원. 주성 엔지니어링 10% 3만 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산지 한참 됐는데 4만 원까지 갔는데도 제가 못 팔았어요. 더 간다 해가지고. 네. 예, 그러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올랐던 욕심이 있으니까 못 팔고 있는데 제가 주식을 80%가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나 아니면 이걸 팔아서 심택은 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가나 해서 그걸 제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게 이게 반도체가 요즘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들이 또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조금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럼 저기 지금 가지고 계신 주성 말고도 전부 다 반도체로 포트를 구성하셨어요. 근데 어딘가는 한 건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한 종목에 몰빵을 치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차라리 반도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도체 섹터로 다 구성을 하려면 차라리 저는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지금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몰빵을 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반도체 대표 종목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소형주에서 시세들이 많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괜찮은 회사예요.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나고 OLED 반도체 쪽에 장비가 업하기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영업이익 감소된 부분이 조금 이제 아마 작년 이후에 좀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은 잘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단점은 작년에도 시세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작년에 좀 재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주성이. 네. 그러면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4만 원 이상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미 4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 작년에도 4만 원 가니까 거기서 이제 가격 부담이 생기니까 다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의 장기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네. 주성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하 투자는 괜찮은데 올라가면 네. 4만 원대 이상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만 원 이하 조정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간다면은 지금 3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네. 투자 관점으로 봤는데 이게 3만 5천 원, 3만 6천 원, 3만 7천 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매력이 없어져요. 이게 이미 아. 재작년부터 시세가 낮고 거기서 고점이 형성된 게 장기적으로 2년 동안 박스권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근데 주성은 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요. 근데 실적이 그다음 확 늘어나면 다시 또 4만 원 넘어가겠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에요. 그래서 포트를 다 반도체로 다 구성을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반도체 일부, 뭐 바이오 일부, 유망 종목, 뭐 조선기자재 일부. 그러니까 업황 좋은 쪽만 골라서 한 3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그걸 또 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다 네. 다 올인을 할 수 있려면 저 같으면 하이닉스 많이 떨을 때 거기다 몰빵 치는 게 낫죠, 차라리. 그게 훨씬 네. 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성 그러면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아, 이거 네. 제가 옛날처럼 4만 원까지는 안 바라보고 한 3만 6, 7천 원 정도만 보면 될까요? 아, 기술적으로요. 일단은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21선짜리인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121선을 이탈시키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되돌림을 물론 되돌림을 바로 주기는 했지만 여기 이탈되고 나서 6월에 바로 주긴 했지만 지금 이격을 크게 한번 이제 발생을 시킨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 전공정 장비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정 쪽에 속해요. 그래서 시장만 크게 안 밀린다면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121선 정도 자리 한 32,000원, 31,000원 이 정도 부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지션은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시세가 조금 크게 나왔죠.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제 2023년 초반부터 나왔는데 이때 이 10,000원에 놓여져 있을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제 와이프한테도 막 주식 이거 사라고 막 이제 언급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해가지고 매출 캐파가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이 시점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3만 원대까지, 4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히 실적의 어떤 성장성 측면은 반영이 됐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실적이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이제 고점을 형성시켜서 슬슬슬 빠지고는 있지만 뭐 기술적인 반등력은 121선 정도 자리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는 것도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27,000원 이하로 또 확 밀리면 주가가 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27,000원이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32,000원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한번 단기 매도 관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현대 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 17만 5천 원에 15%입니다. 17만 5천 원에 15%.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수익권이시네요. 수익권이라도 이거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네, 예, 그 좀 너무 종목이 무거운 것 같아서요. 네. 바이오로 갈아탔으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바이오로 좀 빠릿빠릿하게 예. 움직이는. 예, 그것도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전문이죠.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바이오 쪽은 갈아타시고 싶습니다. 근데 바이오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나고 또 우리가 너무 물류업체, 무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나면서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면서도 물류업체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물류 운송에서는 뭐 글로비스가
지금 실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저평가예요. 근데 궁뎅이가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지는 걸 견뎌서 가져가도 되는데 바이오는 고수익이 터져요. 근데 이제 단점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뭐 유상증자나 전환세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임상에 대한 좀 안 좋은 가끔 가다 보면은 임상 3상에 진입했다가 뭐 지연이 됐거나 실패했거나 그러면 이제 폭락이 나와요.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오면 하한가도 맞고 그런 게 투자를 만약에 하려면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고수익이 터지긴 해요. 지금 제 생각은 바이오 쪽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안정성이 있다면 대기업 바이오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예. 현대글로비스를 팔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네. 괜찮은데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만약에 현대글로비스를 조금만 분할해서 아니면 절반 정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좀 나눠서.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현대글로비스 아직까지 뭐 시세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의향이 좀 있으신 거 보니까 특히 요즘 최근에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 제약바이오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언급을 해주신 대형 제약바이오인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세가 끝나지 않아서 18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19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기술적으로는 일단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저도 거로. 한 20만 원 정도 네. 더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글로비스는. 네. 네, 그렇게 이제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하나 종목명.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네, 하나 마이크론 17,650원에 8%. 17,650원에 8%. 뭐 많이 네. 사시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손실권에 놓여져 있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여기 추면에서 한 번 단가를 낮췄는데요. 네. 한 번 더 단가를 낮춰갖고 13,000원을 만들지 아니면 17,000원대까지 오기를 기다릴지 고민이 됐는데요. 저는 한 번 더 추매해서 13,000원대에서 만들어서 빠져나오는 게 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추매 가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저도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신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기간이? 산지가 한 6개월, 6개월? 8개월 이 정도? 아, 6개월, 7개월. 네. 그러니까 하나 마리콘이 이게 지금 그 반도체 쪽에 실적도 괜찮아요. 예. 또 테스트 장비나 후공정 장비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수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꾸준히 또 납품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요. 단점이 이제 박스권에서 너무 오래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 치고 나서 거의 지금 한 10개월 동안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면 데이시가 나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박스권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제 생각에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좀 전환해서 보면 20개월선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뚫으면 이제 한 17,000원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항대에서는 조금 눌릴 겁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비중이 적으시니까 조금 더 늘리셔도 되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기 고점 이제 29,000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유상, 무상까지 다 해서 물론 지금 이제 그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됐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사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올라갈 때 늘리지 마시고 조정 시에 늘리시고요. 그리고 사신 가격 보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조금 더 첨부하자면 일단은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서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다음 저항 라인인 16,200원 정도 라인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16,000원 정도 선부터는 일단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현재 이 상승력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 13,000원 정도 라인 이 자리가 좀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시세만 유지해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메모리 쪽 패키징 전문적으로 나섰다가 요즘엔 좀 그 다양한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 베트남 쪽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좀 호실적 한마디 성장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실적 성장력이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시장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주가의 상승력을 조금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고 혹여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성장세가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HPS요. 네, HPST. 31,198원이요. 아니, 18원. 31,918원? 18원이요. 아, 예. 918원. 네. 비중은요? 50%예요. 50%. 어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네. HPSP. 요즘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전화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요거 일단 먼저 우리 김순삭 파트너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신데 승부를 네. 거시군요. 승부를 아니요, 거시. 그게 엄청 높이 들어갔었는데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단가를 그 정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들어갔어요? 5만 3,000원인가 4,000원대 들어가 있었어요. 53,000원대면은 네, 엄청 오래됐죠. 24년도 1년 넘었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하셨구나, 결국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는 6만 원 넘기고 나서 이게 이제 고압 어닝, 수소고압 네. 어닝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주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HPSB.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요즘 이제 패키징 쪽은 후궁종이 작년에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또 전궁종이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고압수소 어닐링 그 장비들이 또 많이 쓰일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시세가 크게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 때 고점을 쳤기 때문에 시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 지금. 25,000원대 이럴 때 강력 매수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 25,000원대 강력 매수하셨으면 이거 수익 많이 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HPSP를 선택한 건 잘하신 건데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타기를 하시니까 자금이 묶이잖아요. 1년 넘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강력하게 보유하세요.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내년까지 보유하면 한 4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너무 지금 오래됐고 가격대가 지금 5만 원대부터 물타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 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4만 원까지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4만 원이요? 예, 저는 네. 4만 원까지도 내년까지 본다고. 올해는 못 가요. 올해는.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안 되고. 올해는 그냥 올라가면 박스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가면 32,000원. 예. 근데 내년까지 그러면은- 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예. 그냥 계속 조금 더 매도 치지 말고 계속 한 단일에도 저는 한 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되면 매도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예, 끌고 그때까지도? 가셔야죠. 예. 네, 1년 기다리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을 기다리든 5년을 기다리든 시세가 나야지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96,000원이 2020년도, 21년도에 갔거든요. 5년 들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잘라야 돼요. 삼성전자를.
근데 내가 1년 동안 들고 있는데 손실이 난 상태로 1년 들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1년 더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데 손실이 크니까 손실이 40% 50% 났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타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려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도 확인되고 종목도 확인되고 업황도 괜찮고 기업 내용도 괜찮은데 실적도 받쳐줘. 그러면 이제 3박자가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산 물량의 2배, 3배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기 물타기예요. 근데 손실 났다고 해서 그냥 시기가 안 맞았는데 물타기를 해버리면 삼성전자도 5년 동안 물려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그런 투자 전략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야죠, 사실은. 어쨌든 지금 가져가세요. 네, 일단 HPSP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종목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상담했을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업황을 매우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SP 저도 현재 시점에서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전공정 쪽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도 최소한의 반등력 31,000원대까지 나와준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지금 전화하신 분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시청자님들도 31,000원대까지는 꼭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31,000원짜리가 돌파가 돼야 뭐 37,000원도 자리 바라보고 42,000원도 자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1,000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가 보고 그때 가서 더 끌고 갈지 말지 판단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PSP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어떤 종목이십니까? 삼화전기 네, 매수가는요? 24,000 24,000 15%예. 24,500원에 15% 삼화전기. 예. 지금 수익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 매도가하고 매수가를 좀 부탁드리려고 예. 매도가요? 예.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매수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예. 얼마 정도까지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삼화전기가. 예. 네. 일단 최근에 사마 콘덴서가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마 전기도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예.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수익이시니까 뭐 다행히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너무 좀 욕심내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제 콘덴서 업체들이 이제 지금 사마 콘덴서, 사마 전기, 사마 전자가 있어요. 3인방이 옛날에 테마성이 잘 탔는데 요즘은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이슈가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번 주에 콘덴서가 좀 셌어요. 그래서 콘덴서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기도 물론 이제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게 큰 명분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 잡으신 가격은 싸기 때문에 한 3만 원 이상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이게 2024년도에 8만 원대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오면 매도 치시고 그다음 이제 빠지면 뭐 다시 잡아도 되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센 거는 콘덴서 쪽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사마전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 파트너님 멘트 해주세요. 일단 뭐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마 콘덴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마 콘덴서가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사마전기도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여력이 존재하고 사마전기가 조금 더 강하게 가려면 이 전기차 쪽이 좀 많이 판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뭐 하이브리드 콘덴서나 전해 콘덴서 이런 것들이 다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만약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금 이제 증가되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돼서는 이제 사마전기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8,000원 정도, 28,000원에서 31,000원 정도 선에서 이 사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매도 관점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28,000원에서 31,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21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단기적인 매도 관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주봉상 120선이 32,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주봉을 조금 주봉에서 120선을 이탈시켜가지고 이격이 벌린 종목들은 어떠한 특정한 이슈나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그 재무 구조의 개선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을 때 요 120선 정도 자리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주는 그런 패턴 흐름을 자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도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격을 또 이게 120선 자리를 보면 또 32,000원 정도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31,000원, 32,000원 정도 부근이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 한번 잡아보시고 최근에 양음양 패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양음양 패턴. 이 양음양 패턴이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첫 번째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인 25,600원짜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저점을 더 형성시킬 수도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더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5,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 흐름을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삼화전기 가격적인 전략까지 찝어드렸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그 종목명은 FST고요. 네, FST 22,900원에 20%입니다. 22,900원에 20%. 네. 이거 수익권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요걸 뭐 한 3, 4개월 전에 매수해서 계속 들고 있는데, 네. 예, 그 요번에 그 목요일인가 그 단독 보도로 나와서 뭐 EUV 펠리클 그 삼성전자랑 이제 가격 맞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거의 뭐 이게 지금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아무래도 이제 EUV 펠리클이 이제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이 FST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왜냐면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런 전망을 현재 이제 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EUV 펠리클하고 극존 칠러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파트너님이 그 GST가 이제 칠러 업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 장비에서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늘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재작년에는 적자가 났다가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적자 났다가 흑자 전환한 것들이 좋아요. 폭발력이 좋아요. 왜 안 좋았다가 이제 근데 또 수주도 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제 공매도 최근에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 부분에서 이제 대차 정보가 증가하면서 이제 공매도 치는 것들이 많아요. 공매도를 친다고 해서 주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이제 공매도 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대규모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났어요. 속된 말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끌고 가시는데 이제 어디서 파느냐. 이게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쳐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은 저는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분할로, 예?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시고 한 절반 정도는 3만 원 넘어가면 이제 분할로 이익 실현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는 3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공매도 물량들하고 차익 물량들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총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물량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또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제 3만 원대에서 일단은 분할 차익을 하고 3만 원에서 만약에 더 슈팅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한 3만 4,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3만 원대까지 1차로 보시고 분할 그때 절반 이상은 차익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ST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같이 이제 덩달아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뒤늦게 이제 부각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펠리클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전공정 이슈가 조금 더 핫하게 작용을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현재의 이 한마디로
영업이익 부진을 앞으로 이제 이 펠리클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면서 조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이 프로그램 매수력을 좀 강력하게 유입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강력한 이 외국계의 프로그램 매수력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지금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2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승력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시세 상승력을 뭐 3만 원 이상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신다면 2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27,500원 정도 자리에서 일단 1차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항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항점에 정확하게 좀 고점으로 부딪힌 그런 상황에서 살짝 지금 밀린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만약에 27,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얘기해 주신 뭐 3만 원짜리 38,000원, 그러면 그 이상 34,000원 이 자리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2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7,500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바라보시는 전략, 지지부진하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추후 기술적으로 다시 잡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FST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십시오. 암지. 네, 매수가는 76,000원입니다. SAMG 예, 엔트입니다. 엔터. 예, 그리고 예. 76,000원 매수가가 비중은요? 비중은 30%입니다. 30%. 어우, 엄청 많으신데 지금 손실권으로 훅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하고 나서는 계속 길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갖고 전망하고 추가 매수 자리하고 그걸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전망하고 추가 매수짜리. 이게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크게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다 보니까 이 네. 정부가 현재 이 산업을 지금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한마디로 이 정부 정책적인 이슈가 주가를 조금 올해 초반에 많이 네.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서 잡아가지고 좀 손실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손실이 좀 많이 나셨는데 이제 네.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좀 아시죠? 작년 이후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티니핑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뭐 네.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들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네. 일명 뭐 파산핑이라고요. 왜냐하면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왕구나 캐릭터가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시리즈로 팔면 그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갖고 오면 또 갖고 싶거든요. 시리즈물로 나오면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캐릭터를 요즘은 시리즈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면 그걸 애들이 얘기하면 이제 사주고 싶잖아요. 뭐 이제 재정 형편이 안 되면 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애들이 사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명 파산핑이 된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티니핑을 다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인기는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데 주가 작년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시총도 커지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기에 가격 조정이 많이 받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전환사채 물량이 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해요. 전환사채 뭔지 아시죠? 네,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물량을 시장에서 이제 내다 파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힘을 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는 뭐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7만 원까지는 회복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쉽게 이제 답은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7만 원대 오면 일단은 자금을 회수하시고, 예? 좀 손실이지만은 손실을 좀 그래도 좀 줄일 수는 있으니까 지금 파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반드시 빠져나오세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는 지금 30%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10%대나 15% 아니면 20% 이내, 그러면 조금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30%면 이미 제 생각에는 한 종목에 거의 풀로 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시기가 좋았다면은
제가 또 강력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HPSP 그 상담하는 거 보셨잖아요. 시기가 좋다면은 저는 그거 더 늘려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분도 시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근데 비중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늘리고 싶지만은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5만 원대 초반은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7만 원대 올라오면 빠져나올 생각을 일단은 무조건 하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작년 이후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다 해서 성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가 그래도 올해 흑자가 나면서 제가 이익 구조는 보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버행 이슈들이 전환 물량들한테 이익 물량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좀 빠져나올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제가 또 그 사이에 쭉쭉쭉 또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좀 이렇게 원래 부각받은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일단 최근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컨센서스로 나온 영업이익이 매출 1,476억에 영업이익이 24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매출 대비 기록하는 기업이 전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이 좀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좀 올해 초에 많이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외형 확장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 총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17억 원래는 자본 잠식이었죠. 자본 잠식이었다가 2021년에 그리고 바로 이제 471억으로 이제 자본 총계가 잡히더니 올해는 최근 분기에는 지금 639억까지 자본 총계가 늘어나고 올 연말에는 866억을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을 만약에 내년까지 이어간다면 이거 한 자본 총계가 한 내년 말에는 한 1,500억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 정도 지금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금성 자산도 나쁘지 않아요. 꽤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말 현금성 자산이 작년 연말에는 312억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170억 정도 줄였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이 정도 현금 여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몇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 재무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시가총액이 높긴 해요. 자산 가치 대비 한 5천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준다면 반등의 여력은 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7만 원 정도 자리는까지 일단은 나오면 매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포지션상. 왜냐하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반등이 그대로 나와준다면 7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하필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 상태로 52,900원을 깨고 내려가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시느냐? 44,000원에서 42,000원 사이. 44,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61,000원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AMG 엔터 살펴보았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한국전력 10%. 한국전력 10%. 매수가는요? 37,000원. 아, 37,000원. 네네네. 그러면 거의 지금 본전 수준에 지금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보니까는 연동을 보니까는 4년 오르고 또 5, 6년 내리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정부에서도 전기 요금을 70% 이상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올리면 이 주가가 또 어떻게 되면 또 이게 부채가 많은데 이게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아, 이게 네.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망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한 50조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전기요금을 엄청 올렸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14조 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그 기대감으로 많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우리 이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왜냐하면 뭐 국민연금, 산업은행 이거 뭐 국가에서 거의 이거는 사실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한전하고 뭐 포항제철은 이제 뭐 채권도 가장 안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적자가 많이 나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에서 또 한국전력의 이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뭐 시세도 많이 났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쪽에 또 수주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긍정적인데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단점인데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도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주가가 잘 갔어요. 굉장히 잘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한전을 절대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고 안정성은 좋은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망할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산업은행이 다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다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안정성 투자는 최고지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수익성 개선되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4만 원 이상에서는 사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평가긴 한데 그래도 매력이 없어요. 저평가라도 매력이 없습니다. 이미 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장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는 그냥 4만 원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기로 본다면은 뭐 5만 원, 6만 원까지도 굉장히 초장기니까 초장기는 한 5년 이상.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4만 원 이상에도 그다지 매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초장기를 본다면 모르겠지만 올해나 내년 초반까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희 파트너님 해주세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원전을 또 죽이지 않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다가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하니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내년까지 지금 이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계속적으로 부딪혔던 가격이 얼마였죠? 바로 이제 45,000원 정도 라인. 그래서 최소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정도를 한번 찍어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시세가 끝나지 않은 그런 측면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4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5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5,000원 정도부터는 일단 매도 관점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세가 이대로 그냥 더 올라가려면 어디가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 바로 33,500원 정도 라인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3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혹여 35,000원짜리가 이제 깨지면서 내려오면은 또 한동안 또 시세가 많이 지지부진하는데 저항받는 자리가, 그러니까 지지받는 자리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29,0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해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전력 살펴보았고요. 다음 종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현대오토에버요. 네, 현대오토에버. 17만 1,000원에 15%입니다. 17만 1,000원에 15%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좀 돼서 17만 얼마까지 갔었는데 그때 본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떨어졌네요. 예. 뭐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가장 점유율이 높고 또 핵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가장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대중화되려면 좀 시기적인 부분이 있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꽤 많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성은 이것도 이제 19만 원대 고점 기록하고 좀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9만 원대 올라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제 생각에 저기 26만 원 있잖아요. 저것도 한 몇 년 안에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올해 안에는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기 때문에 19만 원대 올라오면 거기서 좀 팔아주고 그리고 빠질 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빠질 때는 지금 지지 라인이 20개월선이거든요. 15만 원 이하는 매수고 아니면 16만 원 이하 조정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18만 원 넘어가서 19만 원 가면 그러면 매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18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매력은 없어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정희 파트너 네. 매트 네. 시간상 제가 빠르게 언급을 드리면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그 자동차 관세에 우리나라도 이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면 이 현대오토웨버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서 이제 로봇 역할 수행 그런 이제 관제 시스템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AS 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차후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을 굉장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 뭐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박스권 정체기는 네. 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네. 벌써 몇 달 동안 지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물론 뭐 어느 때나 종목 선정이 중요하지만 박스권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가는 거, 가는 거 이게 이제 차별화가 확실하게 더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나마 가는 쪽은 다 아시다시피 업황 좋은 조선주. 근데 조선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자재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주보다 기자재가 더 폭발력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시총 규모가 작잖아요. 조선주들은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쪽에. 그럼 반도체 좋잖아요. 근데 반도체 시총이 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못 가요. 그러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 중은 작은 것들. 그다음 바이오. 바이오도 지금 이제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잘 안 가요. 그죠? 그다음 알테오젠도 그렇게 못 가요. 근데 중소형 바이오주도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에서. 금리나 또 수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택해서 잡으셔야 돼요. 개별 종목에서도 명분거리가 있는 것들. 왜? 요즘은 호재성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도 다 끝났잖아요.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났지. 관세 뭐 다 언제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들어올 수 있는 쪽에 방금 말씀드렸지 그나마 업황 좋은 쪽 수혜받을 수 있는 그거만 선택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를 하신다면 9월 달에도 충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기자재 쪽,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관련 종목들 콕콕 이제 찝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매일 공개 방송 하시는데 참여하셔갖고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좀 몇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날 이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9일날에는 아이폰 17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 섹터. 근데 이제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은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 안경 쪽을 이제 집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제 10일 날에는 이제 미국 8월 이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일 날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하루 걸러서 쭉쭉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가 됐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11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증시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증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제 11일 날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나는 날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미국 시장에서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수를 또 급격하게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또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자칫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12일 날에는 이제 국내 이슈죠.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초안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까지 다음 주에 한번 알차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거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